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모닝쇼 월요일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혼조로 거래를 마쳤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 랠리는 이어지는 분위기였었고요. 긍정적인 지표가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높아지게 되면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세상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경제 지표입니다.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 지난주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됐었던 지표가 되겠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5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도 역시 지표가 되겠는데요. 미시간대 12월 소비심리 지수가 되겠습니다. 심리 지표가 계속해서 5개월째 개선세를 보이게 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커졌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살짝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 위원들은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기존의 점진적인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M7 기업인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미국 내에 이 중국의 플랫폼 업체죠. 틱톡 금지법과 관련된 합헌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이날 팔란티어와 브로드컴 그야말로 강세를 띠는 흐름이었습니다. AI와 관련된 파트너십이 체결이 됐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기술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의 또 다른 경쟁사로서 부각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상업용 에어택시와 관련된 실질적인 계약이 터지게 되면서 아처항공을 비롯해 대부분 이런 에어택시와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은 모닝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입니다. 주말 내내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불확실성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쪽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국내 증시 입장에서 주도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악재가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단독 기사입니다. 삼성이 이 전장 산업을 일원화시키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나눠졌던 사업을 통합시킨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쪽에서는 금양입니다. 이 전기 차가 아니라 이제 전기 버스까지 배터리 수주를 따내면서 공급을 다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증권사 리포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대전화라든지 전자담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 UIL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스몰캡이 되겠고요. 올해부터 실적 우상향의 초입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내년 1분기부터 전장 부품에 대한 양산 기대감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 중심의 성장은 이어져 가고 특히 이루다와의 합병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방산과 조선의 콜라보가 되겠죠. 한화오션이 되겠는데요. 실적과 수주가 계속해서 정상화되고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이익 개선 속도는 신사업을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우량주가 좀 약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다우지수가 0.2%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 이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 고용지표는 양호했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심리도 긍정적이었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점은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경제지표인데요. 고용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완만한 확장세를 이어가면서 이달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습니다. 11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전월 대비 22만 7천 개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10월 보잉 파업과 허리케인 충격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예상치에 부합했고 그 세부적으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날 이 소식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에 25bp 인하 가능성이 기존 68%에서 89%까지 올라갔고, 이와 연관성이 있는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4.1%로 나왔다가 지표 발표 이후 30분 이후 4.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장에서는 골디락스 수준의 지표로 연준이 25bp 이하에 편안해질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았다고 얘기했고, 이 지표가 나온 이후에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에 대한 심리지표가 나왔습니다. 미시간대 1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되겠는데요. 5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74.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11월 대비 3.1% 올랐고 전년 대비 6.2% 올랐습니다. 경제의 성장보다는 가격 상승에 대한 회피 심리가 지수를 개선시키는 데 원인이 됐다라고 미시간대는 분석했고요. 앞으로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 지수가 71.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1월 대비 6.9% 하락했습니다. 미시간대 측에서는 선거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의 기대치가 계속 조정된 결과라며 앞으로 정책 변화가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될지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연준 소식이 되겠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3분 정도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조건이 계속 나아져 중립적인 수준에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 향후 1년 동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를 이탈하거나 고용이 과열해지면 빠른 인하를 고려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며 기존 관점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대표 매파인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하고 정책 조정은 신중하고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골디락스 같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3분 모두 기존과 동일한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미국 내의 틱톡 금지법과 관련된 합헌으로 상승 처리가 됐는데요. 스냅 역시 동반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틱톡의 동영상 서비스에 관련 있는 오라클은 이날 악재로 지금 받아들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이날 2.4% 오르면서 $62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역시 기술주가 되겠는데요. AI 기업, 이 무인 AI 조종사 관련 기업인 쉴드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팔란티어는 이번 주 나스닥 100 지수에도 편입될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수급에 대한 호재도 있었습니다. 팔란티어는 6.2% 강세를 띠면서 $76의 거래를 마쳤고 시간 외에서도 1.5%나 더 올랐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입니다. 이 맞춤형 칩과 관련된 속도를 올리기 위해 브로드컴이 자체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AI 경쟁은 심화된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브로드컴 자체한테는 좋게 봤습니다. 이날 브로드컴이 5.3% 오르면서 $180 바로 밑에까지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브로드컴이 잘 가는 만큼 또 경쟁자 중에 대표주인 엔비디아는 1.8% 하락을 했고 2인자 AMD도 이날 1.9% 밀리게 되면서 종목별로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처항공 보겠습니다. 상업용 에어택시를 중동의 아부다비와 처음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아처항공을 중심으로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아처항공도 상승을 했고 조비라든지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도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